구쌤의 거꾸로 한국사 시즌 2 그 12번째 시간입니다. 11번째 녹화 시간이 생각보다 굉장히 길었습니다. 선생님이 오랜만에 지금 다시 또 녹화를 하다 보니까 자꾸 설명하고 싶은 버릇이 나오는 것 같아요. 지금부터는 부교재 중심으로 빠르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후금의 공격을 받은 명나라가 아예 후금의 근거지인 만주를 치기 위해서 조선에 원군을 요청했고, 자세한 이야기는 아까 설명드렸으니까 생략하겠습니다. 결국 명과 후금 사이에서 중립을 추구하던 광해군은 군대 파병을 주저하다가 소극적으로 대처하다가 야당이었던 서인 세력들의 비판을 받게 되고, 결국 광해군과 북인 정권은 강홍립을 도원수로 삼아서 13,000명의 병력을 보내게 되는 거죠. 조선이 줄 수 있는 당시로선 최대 병력이었습니다. 결국 강홍립의 13,000 군대를 포함한 조명연합군 10만 명은 사르후 전투에서 패배하게 되고, 우리 조선 같은 경우에는 부차 전투에서 패배해서 거기서 18,000여 명의 병력을 잃게 됩니다. 이러면서 후금에게 항복을 하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왔다라는 것을 좀 사정 설명을 하면서 후금과 친선을 도모하게 되었고, 명나라와의 전쟁이 아직 끝난 상태가 아니었던 후금으로서는 배후의 조선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굉장히 좀 호의적인 모습을 많이 보여줍니다. 항복했던 병사들 중에 조선군 중에 병사들은 풀어준다거나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게 되는 거죠. 하지만 이러한 강홍립의 항복은 야당이었던 서인들이 광해군을 공격하는 계기가 됩니다. 광해군에게 이제 공격하는 빌미가 되는 거죠. 결국 인조 반정이 일어나게 되어서 정치를 바로 한다. 인조반정이 일어나게 되면서 광해군이 쫓겨나게 되는데요. 서인과 일부 남인들이 참여해서 일으켰던 인조반정에서 광해군은 자신의 동생인 영창대군을 강화도로 귀양을 보내고 결국은 살해했다. 그리고 자신을 왕으로 만들어줬던 명목상이지만 어머니인 임목대비를 폐위시켰다라는 폐모살제, 모친을 폐위시키고 동생을 죽였다라는 죄를 뒤집어 쓰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명분으로 쫓겨나게 되는데요. 폐모살제, 초록하트 표시해 보겠습니다. 결국 서인 세력들이 광해군을 축출하고 능양군을 새로운 왕으로 추대했습니다. 광해군의 중립 외교 대신에 새롭게 왕이 된 인조는 친명 배금 정책을 자신의 대외 정책으로 삼게 되는 거죠. 이러한 인조와 서인들의 친명 배금 정책은 후금을 자극해서 결국 조선에 대한 두 차례의 침략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 공백이 있으니까 하나 좀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주고 갈까요? 지금 사르후 전투 이후에 사실상 이제 명나라는 이제 요동을 상실하게 됩니다. 요동을 상실하게 되는데요. 근데 명나라 군인들이 다 이렇게 본토로 철수한 게 아니라 일부는 압록강을 건너서 조선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광해군 때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요동을 회복하겠다고 요동 수복운동을 펼치게 되는 거죠. 이 요동 수복운동을 펼치는 가장 대표적인 장수가 모문용이라고 하는 자가 있었습니다. 모문용이 조선에 들어와서 요동 수복 운동을 펼치겠다고 하자 광해군은 그를 철산군 가도라고 하는 섬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곳에 해군 기지를 만들어서 요동 수복해라 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식량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지원해 주게 됩니다. 이는 광해군이 후금을 자극하지 않고 후금에게는 명나라 장수가 군인들을 가도라고 하는 섬에 가뒀다, 뭐 이렇게 광고하는 효과가 있을 테고, 명나라에는 명예 요동 정보를 지원해주기 위해서 우리가 해군 기지로서 군대를 땅을 주고 뭐 이렇게 했다, 뭐 이렇게 해서 양쪽 모두를 만족시키는 외교적인 해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인조는 친명 배금 정책을 취하게 되고 명나라로부터 자신이 광해군을 쫓아내고 왕이 됐다라는 이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가도에 주둔하고 있던 몸룡과 친하게 지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그를 지원해주게 되고, 이는 후금을 자극하는 일이 되는 거죠. 그 이야기는 뒷부분에서 다시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조 반정으로 집권한 서인들은 후금과의 외교 관계를 단절하는 하고 명나라와 친하게 지내는 친명 배금 정책을 취했습니다. 이건 말씀드린 바와 같고요. 그런데 인조 반정에 큰 공을 세웠던 이괄은 자신이 한 병조판서쯤이나 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면 이 사람은 서북 쪽을 지키고 있던 장수로서 군대를 몰고 와서 한양을 점령을 한 거 아닙니까? 한양을 점령해서 광해군을 쫓아내는데 큰 기여를 했기 때문에 자신이 어느 정도 좀 배려가 될 줄 알았는데 1등 공신도 아니고 2등 공신에 책봉이 되고 서북 쪽으로 다시 돌아가서 서북 쪽을 지키고 있으라고 하니까 약간 불만 있었겠죠. 하지만 이제 일단 충실하게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막강한 이런 이괄의 군사력을 좀 우려했던 서인 정권이 이를 자꾸 자신을 견제하는 듯한 느낌을 주자 이괄이 결국 반란을 일으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북쪽에 있던 군대를 몰고 이괄은 도성을 점령하게 됩니다. 조선시대에 일어났던 반란 중에서 유일하게 한양, 도성이 점령되는 사건이었죠. 왕은 인조는 남쪽으로 이괄이 한양을 점령하게 되자 인조는 공주까지 피난 가는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결국 이괄의 상관이었던 도원수 장만의 추격 부대가 이제 쫓아오자 이괄은 한양 바깥에서, 도성 바깥에서 장만의 부대와 싸우게 되고 거기서 패배를 하게 되면서 결국 이괄의 부대는 급격히 약화되고 이괄은 부하들의 배신으로 이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살아남아 있던 이괄의 잔당들이 후금에 망명을 하면서 이제 광해군이 억울하게 쫓겨났고 인조 정권이 친명 배금을 추진하고 있다, 뭐 이런 것들을 후금에게 고자질하게 되는 거죠. 안 그래도 이제 명나라와의 일전을 앞두고 조선이 좀 걸렸었는데, 더군다나 이쪽 지도 다시 가봐야겠네요. 가도에 주둔하고 있던 명나라 군대의 숫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말에 실질적인 위협을 느끼고 있었던 후금은 가도에 있는 명나라 군대도 칠 겸 조선에게 자신들의 실력 발휘도 할 겸 드디어 조선을 침략하게 됩니다. 1627년 정묘호란, 아민이라고 하는 장수가 3만 명의 군대를 거느리고 조선을 침략하게 되는 거죠. 그들의 군대는 의주를 지나서 안주를 지나 평양, 그리고 평산에 이르게 되고 평산에서 도원수 장만은 그들과 맞섰으나 패하게 됩니다. 왕은 인조는 또 피난길에 오르는 거죠. 이번에는 강화도로. 그리고 아들인 소현세자는 전라도 전주로 피난을 가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유일하게 그나마 좀 체면을 살려준 게 정봉수, 이립과 같은 의병들이 평안도에서 일어나서 적의 보급로를 차단했다는 것이죠. 결국 조선과 후금은 이제 서로 간에 형제 관계를 맺고
화의하게 됩니다. 이때 명나라 장수 모문용이 있었던 가도도 청나라의 후금의 군대에게 공격당하면서 그 실체가 얼마나 약한지 확인되게 되는 거죠. 그 뒤에 이제 청나라는 후금은 점점 더 세력을 키워서 결국 대청제국을 선포하게 됩니다. 청나라 태종이 황제에 오르게 되는 거죠. 몽골 지역의 옛날 원나라의 옥새까지도 넘겨받음으로써 사실상 만리장성 북쪽의 북방에 절대적인 황제가 되게 된 청태종은 조선의 그런 지지도 받으면서 황제가 되고 싶었는데 조선은 유일하게 청나라 황제의 즉위식에 가서 무릎 꿇지 않고 굴복하지 않고 명나라에게 사대를 요구하는 간 큰 나라, 용기 있는 나라였습니다. 결국 청은 자신들이 이제 대청 제국이 되었으니 조선에게 군신 관계를 요구하게 되는 것이고요. 형제 관계 대신에 조선은 외교적인 교섭을 주장하는 주화론과 무력 대응을 주장하는 주전론이 대립하는 상황에서 주전론이 우세하게 되고 청의 요구를 거부하게 됩니다. 청은 결국 청태종이 10만 명이 넘는 12만 명의 병력을 거느리고 1636년 조선을 쳐들어오게 되니 이게 바로 병자호란입니다. 청태종이 직접 군대를 몰고 오죠. 인조는 강화도로 피신하려고 했는데 길이 막히게 되자 남한산성으로 피신하여 45일간 항전하게 됩니다. 최근에 벌써 작년인가요? 남한산성이라는 영화 있었죠. 그 내용들은 아마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결국 조선은 45일간의 항전 끝에 이미 강화도도 점령됐다는 사실을 알게 된 인조는 낙담하고 그리고 자신을 도와주기 위해서 오던 근왕병들이 다 연속해서 패배하게 되자 결국 청나라에게 항복을 하게 됩니다. 삼전도에서 309고두례라고 하는 치욕적인 항복의 의식을 취하게 되죠. 3번 절하고 9번 머리를 9고두례 9번 머리를 조아리게 되는 치욕적인 항복의식을 취하게 됩니다. 여진을 오랑캐라고 여기면서 무시하던 조선은 문화적으로 큰 충격을 받게 되는 거죠. 선조, 싸우자고 주장하는 주전론자, 대표적인 사람이 김상헌, 화해하자고 주장하는 조화론, 대표적인 사람은 최명길. 결국 선조는 삼전도에서 치욕적인 309고들의 항복의식을 취하고 시간이 14분이 돼가니 여기까지만 해야 되겠네요. 오늘은 여기까지.